네, 한덕수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서 김건희와 아삼육이라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가 친해진 표시를 할 때 점집을 소개해준다는 거야. 생각해. 예. 그거 아니고는 지금 저렇게 버팅기는 거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큰 죄가 있나 봐.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덕수 씨에 대해서. 자, 한덕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박지원 의원이 중요한 폭로를 했는데 한덕수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서 김건희와 아삼육이라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입에 올리는 순간 말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좀 야비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예. 박지원 의원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예. 오랫동안 알고 친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씨가 참여정부 때 총리를 했잖아요.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했던 분이세요. 그때는 멀쩡히 일 잘하셨어. 국무위원 배우자들 모임이 있어요. 대한적십조사 뭐 특별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같이 가서 뭐 양말에 선물 넣어서 꼬매고 이런 것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 전에 온로비 사건이라고 터졌을 있을 때. 때 그 모임에서 문제 생긴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그 특별위원회 모임에 정부 쪽 간사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간사는 큰 재벌집의 사모님이 민간 간사고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때 거기 다녔잖아요. SM3 조그만 거 몰고 이렇게 다녔는데 딴 장관 부인들은 다 관용차로 오는데 왜 나는 조선일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관용차 사적 사용 그러면 난리나. 그냥 그거 가지고 가. 그래서 다녔는데 그때 특히 이제 고위관직 지낸 배우자들끼리는 지금도 종종 이리저리 소모임들 어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파다했던 소문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그 우리 덕수 형님, 형수님하고 이렇게 아삼육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저도 제 처한테 오래전에 얘기 들었는데 말하기가 그렇지. 야비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남편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잖아. 요거는 또 다른 사이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한덕수 총리가 친해진 표시를 할 때 점집을 소개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이걸 합치면 지금은 한덕수 편이란 말이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결정에 이 무속의 영향이 그거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고 우리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이미 탄핵대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렇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아니냐. 예,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냐 안 하냐,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냐 안 하냐,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냐 안 하냐, 그다음 상설 특검 임명 요청을 하냐 안 하냐. 그 중에서 헌재 재판관 이걸 가장 키로 보더라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헌재에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도 되게 중요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해도 돼. 네.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상설 특검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란 특검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헌재 재판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제 이제 옛날에 총리로 모셨던 분을 내가 이제 아는 거니까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 형님 머리 좋은 형님이야. 그렇지. 머리는 좋아. 그냥 그 부인이 뭐 이렇게 어디서 전 봤는데 뭐 100일만 버티면 된대. 아니면 뭐 다음은 난가? 이래가지고 난가병이라고 있어. 난가병. 아니 그거 한동훈 씨도 다음은 난가 해서 하다가 망했고 지금 한덕수 씨도 다음은 난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덕수 씨는 그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대통령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자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는 본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문제. 그러니까 처벌받을 우려.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아직은 안 밝혀져 있지만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철컹철컹 돼갈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아니고는 지금 저렇게 버팅기는 거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택도 안 되는 이제 홍준표급의 말을 하면서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여야 합의하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본인도 말 안 되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쫄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심하는 건데. 무서우니까. 그대로 언제 통과시키고 특검 통과시켜가지고 특검 수사 들어와서 자기도 잡혀가고 이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버티는 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탄핵되잖아. 기회주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기회주의로 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나쁜 거지만 기회주의를 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기회주의도 좋은 거예요. 이 기회주의가 일본어에는 일화견, 그러니까 날씨를 보는 주의예요. 그게 직역하면 비 오면 우비 입고 나가고 맑으면 반팔 입고 나가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덕수 형님은 기회주의를 해야 돼. 다 일러 바치고 있었던 거 그대로.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헌법적인 절차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공표도 하고 임명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지. 왜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지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일단 버티고 보자.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탄핵시킬 힘이 민주당에게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되게 큰 죄가 있나 봐.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런 잣대를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또는 인과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계속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인데 모든 비평은 그걸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게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안 되지. 예. 그래서 제가 한덕수 씨까지는 일반적인 비평의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버티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러면 이제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날아갔어. 그거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상정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것까지 감수한다면. 예. 헌재 재판관을 본회의 열어서 방망이 쳐서 오후에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죠. 이송하면 곧바로 사인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공포하고 그 두 개를 하면 일단 생명 연장이 돼요. 저는 헌재 재판관 하나만 해도 생명 연장 될 거라고. 그걸로는 안 돼. 두 개 해야 돼, 두 개.